2000년 12월 31일 동경 카무로초. 야동 비디오 판매상을 쫓아 카무로초를 전력 질주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카스가 이치반. 동경 제1의 야쿠자 동성회의 하위 조직인 아라카와조의 조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야쿠자 치고 뭔가 이상합니다. 사기꾼이 가짜 성인 비디오를 팔아 고등학생들로부터 뺏은 돈을 찾아 다시 돌려주는가 하면 험상궂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기보단 실실 웃기도 하고, 조직의 사채를 받으러 가서는 상대방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이내 마음이 약해져 돈을 돌려주는 등 뭔가 야쿠자로서는 빵점인 이 어설픈 사나이를 조직에서는 영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도 그 조직의 두목 마스미만큼은 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줍니다. 조직의 두목 마스미는 마사토라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겨울, 두목 마스미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오로 인해 아이는 한겨울 추운 캐비넷에서 장시간 갇혀있게 되는데요.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서 목숨만은 살았지만 저체온증으로 인한 장기 부전으로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마스미는 그 친아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치바는 그 아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2000년의 마지막 밤, 이치바는 두목 마스미와 단둘이서 오뎅바에서 술을 마시며 이번엔 이치반의 과거를 회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치바는 변종 안마방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으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후 그곳의 직원들 손에서 길러진 슬픈 사연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건달들로부터 죽을 뻔했지만 마스미가 그를 구해주고, 이후 이치바는 마스미 밑으로 들어가 야쿠자로서 조직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내고 둘은 헤어진 후 이치바는 21세기 마지막을 불태우기 위해 홀로 한 잔 더 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와 함께 공원 벤치에서 일어난 그는 거리에 유난히 경찰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는 수상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내 전화로 조직의 사무실로 속히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사무실에는 두목 마스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곧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하는데요. 조직의 2인자인 조가 전국구 조직인 오미의 2인자와 말다툼 끝에 그를 총으로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조는 조직의 자금을 총괄하는 중요한 책임자였고, 마스미는 조가 구속되는 것은 곧 조직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하죠. 이에 마스미는 이치반에게 대신 감옥에 가둘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합니다. 이런 황당한 부탁에 이치반은 그간 마스미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기꺼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호련히 사무실을 떠납니다.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에 들어갑니다. 폭력으로 3년 추가 징역까지 선고받은 후 총 18년이 흐른 뒤 마침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조직원들이 자신을 마중 나와 있지는 않을까 벅찬 기대를 가지고 나온 그곳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죠. 다만 그곳에는 아다치라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시청의 비리를 파헤치고 싶어하는 의협심이 강한 전직 경찰관이었던 남자였죠. 그는 이치반에게 아라카와조 두목 마스미가 경시청과 손을 잡고 동경의 뒤통수를 치고는 권력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목 마스미가 자신을 교도소로 보냈던 상대 조직 오미의 밑으로 들어갔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죠. 그간 18년 동안 자신이 알던 상황과는 너무 달라져 버린 두목과 조직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버려졌다는 소식까지 이치바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하고 바로 두목을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조직의 중요한 행사였던 날, 조직에 찾아간 이치바는 역시 환대는커녕 두목 마스미에게 총을 맞게 되고 자신이 버려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すまねえな、イチ。死んでくれ。 다음날 동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요코하마의 어느 길거리에 버려진 그는 간호사 출신 노숙자 남바로부터 치료를 받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더 이상 야쿠자도 아닌 그저 장기 복역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치바는 노숙자 생활 중 자신을 살려준 친구 남바와 비리를 찾고 싶어하는 전직 경찰관 아다치와 함께 직업 소개서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테페 안마방에서의 생활 경험을 살려 요코하마 지역의 3대 조직 중 일본의 야쿠자 조직인 성령회 관리 아래에 있는 테페 안마방 업소에 취업하게 됩니다. 働かせてくださいや、店長。お疲れ様です、店長。 하지만 곧 테페 안마방 업주의 살인 사건을 발단으로 요코하마 내부에서 한중일 3대 대규모 조직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치반과 동료들은 이러한 살인사건이 위조지폐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코하마의 3대 대규모 폭력 조직인 일본의 성룡회, 중국의 헌빙류, 한국의 거미줄,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정치계의 거물 대의원 오기쿠보가 있었고 오기쿠보 대의원의 힘은 위조지폐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위조지폐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조직들은 이치반과 그의 동료들을 쫓게 되고 이치반은 조직의 소문이 닿지 않는 장소를 찾다가 블리치 재팬이라는 퇴폐업소 퇴출운동을 하는 사회단체 사무실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치바는 믿을 수 없는 사진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두목 마스미의 아들인 장애인 마사토가 신문 세탁 후 도쿄 도지사가 되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반테페 운동을 통해 사회적 인지도를 쌓아나갔고 자신이 감방에 있던 사이 도쿄 도지사로 당선이 되어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치인으로 변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던 마사토라는 이름 대신 아오키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치바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 블리치 재팬 사무실에서 그들은 뜻밖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들이 중국 조폭인 헌백류를 배신하고 블리치 재팬 편에 붙어 안마방 업주를 살해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마방 업주를 살해한 이유는 요코하마 3대 폭력 조직이 서로를 의심하도록 하게 하여 분열되게 하려는 이간기였습니다. 그들이 분열된 틈을 타 위조 지폐에 대한 사실을 퍼뜨려 대의원 오기쿠보의 정치 생명을 끝내버리고 그 자리를 마사토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치방은 서둘러 요코하마 3대 조직에게 마사토의 계획을 알리게 되고 그들은 서둘러 증거인멸을 위해 위조지폐 공장이 있는 자신들의 거점을 통째로 불태우게 됩니다. 다행히 요코하마 3대 조폭은 존폐의 위기는 면했지만 세력이 매우 약해졌고 또한 그들을 지원해주던 대의원 오기쿠보까지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치방은 마사토가 정치활동을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보디가드 속에서 그에게 접근하긴 쉽지 않았지만 마사토가 그곳을 떠나기 직전에 이치방은 그를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외진 곳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치방과 동료들은 마사토와의 만남이 함정일 수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지만 이치방은 혼자 나오라는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한 뒤 홀로 안마방을 찾아갑니다. 18년 만에 마주한 이치방과 마사토. 그 둘 사이 묘한 기운이 흐르고
마사토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신분 세탁 후 일본에서 정치인으로 데뷔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사실 18년 전 이치반이 대신 감옥살이를 했던 살인사건의 장본인이 바로 본인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목 마스미는 조직의 와해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이치반을 대신 감옥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마사토는 자리를 떠납니다. 이윽고 마사토의 부하들이 안마방에 들이닥치고 こっちは約束通り一人なんですよ。 이치반은 구사일생으로 그곳을 탈출하게 되죠. 마사토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은 이치반은 두목 마스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 몰래 야쿠자 본거지를 침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마스미를 만나게 됩니다. 이치반은 자신에게 총을 쏜 이유와 동경회를 배신하고 오미에 들어간 이유를 물어봅니다. 두목 마스미는 새로운 조직의 오미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눈치 빠른 오미 조직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과거 조직은 잊었다는 목숨을 건 연기를 해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오미의 조직의 중요한 단체회의에 무작정 찾아왔던 이치반. 격하게 흥분한 이치반에게 좋은 말로 돌아가라고 해봤자 돌아갈 리 만무했습니다. 이에 죽지 않을 곳으로 총격을 가하고 몰래 그를 동경 밖 요코하마로 보내 치료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목 마스미는 자신이 오미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했던 뜻밖의 이유를 말합니다. 오미의 서열 2위 자리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바로 조직 오미의 해체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本日をもって関西近江連合を解散いたします。 두목 마스미는 마사토가 야쿠자 조직인 오미를 정치 성공의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것이 후에 자식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용된 야쿠자들도 마사토가 뜻을 이룬 후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감옥행으로 보낼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직의 자발적인 해산뿐이었습니다. そんなあいつの姿を俺は見たくねえ。 이치반은 오랜 인내와 어려운 결단을 내린 두목 마스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石おめえ 그리고 두목 마스미에게 분노와 미움 대신 존경과 충성을 표현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두목 마스미가 살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치반은 마스미가 살해당한 배후에 마사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마사토의 폭주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이치반은 단숨에 유세 현장으로 달려가 마사토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마스미를 죽이라고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다음날 밤 빌딩으로 오지 않으면 그 증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사토는 그곳에 자신이 가는 대신 두목 마스미를 죽인 킬러를 보내 이치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치반과 킬러와의 최후의 사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마사토와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 나타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치반 일행 모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부하들에게 시체를 모두 바다에 버리라는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숨어있던 이치방의 동료들이 현장을 촬영하고 곧 언론을 통해 마사토의 진짜 모습을 방송하게 됩니다. 青木亮春日一番とその仲間を殺害するようヤクザたちに命令 크게 한 방 먹은 마사토는 이치방을 죽이려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이치방은 그에게 혼신의 힘을 다한 핵주먹을 날립니다. 이건 진짜 아프겠네요. 모든 것을 잃게 된 마사토는 좌절하게 되고 이치방은 그를 쫓아가 가짜 신분인 아오키료가 아닌 진짜 자신의 마사토로서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若ならどん底からまた這い上がれますってそれがおやっさんに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이치방의 말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자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心配かけて悪かった。私は今から自首する。 그리고 그때 마사토는 뜻밖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한 그는 바로 마사토를 믿고 사회의 정의를 외치던 블리치 재팬의 사회운동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정의를 외쳤던 위선자 아오키료, 아니 아라카와 마사토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本当の正義は勝つんです。 그렇게 그의 폭주는 죽음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용과 같이 세븐의 메인 스토리만 요약하여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치방의 출생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와 동료들 간의 많은 에피소드를 포함하면 어떤 게임보다도 더욱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한눈에 게임 스토리를 보실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